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강의는요.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혹은 알아야 될 용어들을 좀 한번 싹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단어는 스타 기법이라는 용어입니다. 아마 자기소개서나 면접 둘 다 이런 걸 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황, 어떤 경험 서술이나 상황을 서술하거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S는 시츄에이션이고요. T는 태스크, 액션은 행동, 그리고 R은 리절트,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죠.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 네, 있습니다. 하고선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제 역할은 이거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행동을 이렇게, 액션을 이렇게 취했더니만 결과물이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이 경험서술을 이 스타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지난주에 들은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스 기법이라든지, 마스 기법에서는 이 스타가 얼마나 전개됐느냐를 가지고 평정, 그러니까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스타 기법은 요런 기법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맞춰서 서술을 하거나 말하는 기법을 스타 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소개서 프레임이라고 해서 이거에 너무 껴맞추면 되게 자기적이고 뭔가 컨설팅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는 쓰되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정도를 좀 조정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면접에서는 이게 자칫 잘못 이 스타를 쓰면 되게 주저리 하면서 핵심을 못 잡거나 이런 우리 이제 명탐정 코난처럼 설명충 같은 느낌? 좀 별로예요. 비호감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는 되게 심플하게 써야 됩니다. 면접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준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앞에는 모티브가 들어가기도 해요. 이런 계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하게 됐고요. 이런 게 나온 점도, 이렇게 앞에 모티브가 붙기도 하고, 아니면 리절트 뒤에 이 결과를 가지고 저는 이런 걸 배웠고요. 그래서 회사에 이런 걸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것까지를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흔히 공공기관의 외부 면접관들, 그러니까 공기업들 혹은 은행권 이런 쪽에 면접관들이 이제 탐침 질문할 때 탐침이 뭐죠? 이렇게 계속 프로빙,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그래요? 본인의 역할은 뭐였는데요? 팀원은 몇 명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물이 뭐였어요? 그때 배운 게 뭐예요? 그래서 그걸로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됐죠?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면접관 교육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역량 검증을 할 때 스타 기법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기업 면접관 사전 교육을 해요. 웬만한 대기업들은. 그때 항상 나오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오픈 퀘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이고 이 스타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됩니다. 뭐냐면 CAR 기법. 그래서 이제 뭐 ST가 상황과 역할이었다면 이때 CAR은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CAR 컨텍스트. 그래서 맥락과 내용을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액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리절트 결과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랑 비슷한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맥락이에요. 맥락. 있던 맥락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런 내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외국계 회사에서 이 CAR 기법, PAR 기법을 많이 써요. 여기서 제가 이따가 얘기할 때 P는 이제 problem. 이런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액션했어요? 이런 거. 그래서 PNG라든지 이런 이제 외국계 일부 기업은 이 CAR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면접을 물어보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PAR 기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P가 프로블럼의 P예요. 그래서 최근에 되게 강조되는 역량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특히나 이공계 친구들, 뭐 공정 쪽이나 아니면은 뭐 생산 쪽이나 아니면은 뭐 R&D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이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죠. 문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PAR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P는 problem, A는 액션, 그다음에 R은 리절트죠. 그래서 이런 문제 상황에서 전 이렇게 행동을 했었고요. 그랬더니 결과물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문제 상황, 뭐 저희 팀원들과 갈등 해결했을 때 본인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런 문제 상황에 저는 이렇게 행동했더니 결과물이 이랬습니다. 이런 이제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컴피턴시. 제가 지금 역량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 클립 중에 제 채널 중에
최성욱의 취업톡 한 칸 띄고 역량 이론이라고 치시면 이 역량에 대한 게 자세하게 제가 언급을 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 텐데 역량이라는 건 미래의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인사 이론에선. 그래서 미래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컴피턴시는, 그러니까는 고성과자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다니면 하이 퍼포머라고 불리는 성과를 내는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여. 일 잘하는 사람들, 고가를 높게 받는 사람들의 행동 유형이나 특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나 스펙인데 이런 걸 분석을 하면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친구들의 그 이런 역량을 분석을 해서 그거와 유사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와 스펙과 경험을 가진 친구들을 뽑아내면 그 친구들처럼 성장할 거라는 게 역량 이론이에요. 스펜서 앤 스펜서라고 하버드 대학 그 교수님들이 만든 이론인데 이거가 아직도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역량 무용 이론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대세는 아니고 여전히 이제 역량 이론을 통해서 이제 평가라든지 신입사원이라든지 뭐 이 직원 평가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의 성과를 낼 특성들을 정리한 걸 역량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진 기질, 지식, 기술, 태도. 그래서 오늘 들어온 친구 중 혹시 NCS라고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 이해되시죠?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 그래서 국가에서 역량의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게 NCS예요. 그래가지고 뭐 NCS를 시험을 본다, 뭐 NCS 기반 채용이다 해서 공기업들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보면 뭐가 나오죠? 역량의 3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다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취업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팀만 보지 마시고 제발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하면 합격하는 거 저도 알면 좋겠네. 아셨죠? 감 오세요? 기린님, 링기님 맞아요. 고성과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특성을 관찰해서 이런 친구들을 뽑으면 유사하겠구나 이런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감 오시죠? 다음엔 구조화 면접 이런 얘기 들어보고 구조화를 시켜서 면접을 본다. 이게 뭐냐면 꼬리물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이제 오프 퀘션이라고 해서 스타를 가지고 면접관 교육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문이랑 답변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원자가 가진 역량 수준을 구조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그때 그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본인은 역할을 했죠? 팀원은 몇 명이었죠? 그때 좀 좋았던 감정은 뭐였어요? 그때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뭘 배웠어요? 결과물은 어땠어요? 이렇게 막 꼬리물개로 계속 물어보면서 역량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를 유도하거나 오픈 퀘션을 하게 되고요. 그냥 취준생들이 볼 때는 꼬리 질문이 굉장히 많다. 되게 뎁스 있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기법은 사실 뭐 구글이라든지 외국계에서 일반화돼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롯데라든지 CJ에선 이런 기법을 가지고 면접관 교육을 시키는 서티피케이션 과정이 있어요. 면접관 서티 과정. 뭐 이런 거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구조화 면접이 그런 거고 역량 구조화 면접이라고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CBI라는 면접, CBI 면접을 봅니다. 뭐 이런 데도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컴피턴시 베이스드 인터뷰라고 해서 역량 기반 인터뷰, 역량 기반 면접이에요.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화 면접을 하는 거야. 아까랑 똑같아. 그래서 탑을 쌓듯이 이미지화하는 거고요. 이거 할 때 좀 중요한 건 CBI 면접의 특징은요. 이렇게 상황이나 개념 발현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상사가 부당한 요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리더는 어떤 유형의 리더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이 역량 기반 인터뷰고요. 또 그리고 이제 뭐 회사에서 보면 회의하거나 고객과 상담하잖아요. 타 부서랑 회의하거나 고객과 상담하거나 뭐 B2B 영업이든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가정한 토론 면접, 토의 면접도 사실은 이 컴퓨터시 베이스드 인터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PBI는 퍼포먼스 베이스드 인터뷰입니다. CBI랑 마찬가지로 성과 중심 인터뷰예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이루기 힘들었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SK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뭐 슈펙스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성과 중심 인터뷰예요. 그래서 이제 PBI는 퍼포먼스 베이스드 인터뷰 뭐 비슷비슷한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인바스켓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인바스켓 면접이라는 건 뭐냐면 바스켓이 뭐죠?
뭐 좀 속된 말로 바게스죠, 바게스. 이런 상자 안에 회사 상황을 다 넣어두고 인제 이 피면접자가 이걸 하나씩 꺼내서 "이런 상황에서 너 어떻게 할래?" 라고 인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 상황이었는데 저 얼마 전에 저한테 질문했던 것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본인이 팀장인데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팀원들이 모두 다 반대한다. 이때 본인의 뭐 생각을 밀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은 팀원들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그거를 따르겠습니까? 이런 이제 상황을 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인제 제안해 그러니까 던져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토론 면접, PT 면접도 사실 인바스켓 면접이 하나고요. 삼성에서 하고 있는 이제 창의성 면접이나 금융기관에서 많이 하는 세일즈 면접 혹은 롤플레이 면접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내가 팀장이 돼 가지고 롤플레이하고 막 이런 거 다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 행동하는지 투영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사하면 어떻게 행동을 할지. 그리고 GD 면접. 그래서 이제 그룹 디스커션이죠. 그래서 이건 토론 면접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원래 이제 한 5, 6년 전까지 토론 면접이 있다가 토론 면접이 없어지고 창의성 면접으로 바꾸면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토론 면접을 보는 공기업도 많고 이렇습니다. 일반 기업도 있고. 그리고 BEI 면접은 Behavioral Interview라고 해서 행동 기반 면접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행동을 물어보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과거에?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배웠습니까? 왜 실패라고 생각을 하셨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실패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것들을 막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면접 기법이고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뭐 BEI, CBI, PBI, 역량 구조화 면접, 구조화 면접 이 전부 다 행동, 역량, 성과 이런 걸 유추하기 위해서 스타 기법이나 구조화 면접 기법을 쓰게 되고요. 결국엔 취준생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뭐 이거 자소서도 마찬가지지만 면접을 준비할 때나 자소서를 준비할 때는 다 내 과거나 어떤 상황에 주어졌을 때 나의 역할, 행동, 결과,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활용할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죠. 예상 질문을 뽑고 이제 준비를 할 때 이런 걸로 구조화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면 좋고요. 제가 만든 그 경험 정리 템플릿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최성욱의 취업 톡하고 경험 정리라고 치면 그 강의도 나올 텐데 제 개인 블로그에 그 템플릿도 엑셀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게 바로 이런 이론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STAR 그 다음에 배운 점,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체화한 것, 그리고 이제 이걸 발현해가지고 나중에 성과를 낸 것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는 흔히 얘기하는 역량 키워드들 이런 게 쫙 써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뭐 자소서든 면접이든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베이스가 되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예, 면접 용어 한번 총 정리해 봤습니다. 아, 하나 더 있었어요. 미안해요. 아, 더 있네. 네, 미안합니다. 11번. KPI.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KPI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는 이제 전략이나 기획이나 뭐 저희 어디야 인사 이런 데서 많이 쓰죠. 이제 뭐냐면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게 되면 모든 성과는 측정할 수 있게 인덱스화 시켜요. 그러니까 뭐 지표화 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옛날엔 이제 MBO라고도 하고 여기 뭐 OKR이라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목표 중심 성과를 이렇게 좀 그 측정하는 그런 툴이에요. 성과 관리 툴이에요. MBO라는 건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걸 가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개인 KPI, 내가 달성할 어떤 목표들이 있고 이게 모여서 팀 KPI가 돼요. 팀에서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되고 본부 KPI는 팀이 모이면 본부가 되죠. 본부 KPI가 되고 그게 다 모여지면 전사 KPI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 삼성의 PS가 어떻고 PI가 어떻고 그때 뭐 본부 KPI가 얼마나 달성됐을 때 이 목표 설정을 해서 달성률이 얼마가 되면 뭐 이렇게 로직이 있거든요. 성과급 로직으로도 이게 쓰이게 돼요. KPI가.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KPI는 이뤄야 될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 MBO라는 얘기는 조금 덜 써요. 좀 옛날 개념이어서. 어찌됐든 KPI는 유기적으로 이게 다 연결이 돼야 개인 KPI를 달성하면 팀 KPI가 이루어지고 본부랑 전사, 그러니까 전체 회사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비전, 미션,
스트레지c 이런 거 이제 경영학 이론 중에 배우신 적 있죠? 경영학과 분들 기억을 떠올리세요. 그걸 이루기 위한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 이게 제가 이걸 왜 여기 넣냐면 PT 면접이나 토익 면접할 때 이 KPI라는 단어가 그냥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고요. 뭐 코어 석세스 팩터라고 해서 CSF가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 핵심 성공 요인. 그래서 어떤 목표나 전략을 설정을 하고 대안을 마련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분들이 PT 면접에서 많이 쓰는데 이걸 이루기 위한 핵심 성과 요인을 이 CSF라고 해요. 그래서 PT 면접 같은 거 볼 때 뭐 CSF를 도출하라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코어 서섹스 팩터를 도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 성과 요인이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용어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접근조차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면접에서 좀 알아야 될 용어들, 기본적인 용어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오늘 강의 한번 해봤습니다.